부동산 경기가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입니다. 그 경제 성장의 기반이기도 했고요. 애초에. 네, 그렇죠. 자,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증가폭은 둔화가 됐지만 증가세는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분양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사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PF로 자기 돈을 하는데 없죠. 그러니까 은행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은행 돈이나 보험사 돈, 뭐 대주당 결성해서 그죠.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미분양들이 늘어나게 되면 은행이라던가 이런 대주당까지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똑같았어요. 해결하는 그렇죠. 방법은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나 건설사들은요, 분양가 깎아야죠. 안 나가잖아요. 그 가격이 안 나가니까 미분양 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모든 시장은 물건이 안 팔리면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깎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매입을 해줍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 뭐 강북 쪽에 있는 뭐 현장에서 정부에서 이제 매입 임대, 미분양 나면서 매입 임대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매입을 해줍니다. 조금 싸게 매입을 하겠네요, 아무래도. 예, 근데 그때 싸지도 않았어요. 시세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말이 많은 거죠. 아, 그러네요. 싸게 매입했으면 괜찮아요. 그 매입에 대한 가격보다 더 싸게 분양을 하는데도 안 나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주택자리 집을 살 수 있게끔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오. 이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요, 항상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20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미분양을 매입을 해주고 네. 시장에 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게끔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오호. 즉 취득세라든가 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 있죠. 네. 그거 양도세 감면이 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도 미분양이 있었어요? 예, 그 타워 팰리스 원래 미분양 났어요. 오. IMF에서 뭐 나라가 망하네 안 망하네. 그 당시 그 양도세 감면 주택이에요. 그리고 그거 지금도 들고 계시는 분 있거든요. 저 얼마 전에 저희 한번 상담하러 오셨어요. 양도세 감면 혜택. 30년 전 아니에요? 25년 전이죠. 25년 전. 예, 양도세 감면 혜택. 그러니까 그때 그때 미분양 나서 지금까지 그냥 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됩니다. 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러네요. 와, 그러면 혜택을 받으려면 네.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는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이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워낙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미분양은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완공된 미분양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요 예측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자, 4개월 만에 이제 코픽스 금리가 0.03% 상승했다 그럽니다. 네. 대표님 코픽스가 뭐죠? 자, 이 코픽스라는 게 뭐냐면요.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면 누군가한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코픽스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자금을 어느 정도 이자해주고 조달했는지 이거에 대한 금리라는 거죠. 네. 예,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우리가 뭐 주담대라든가 이게 이제 그 이제 대출 이제 금리가 나오는 거죠. 즉 그래서 요 코픽스가 내려가면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코픽스가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 비용이 높아지면 주담대가 올라가는 거죠. 요즘 코픽스 금리가 소폭 올랐어요. 0.03%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큰 거는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4개월 내내 하락을 하다가 그렇죠. 그 이렇게. 은행들이 이거에 맞춰서 이미 금리 상품도 내놓고 했었는데 아주 조금 오르니까 예. 혼란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지금 기준금리에서는 이 정도가 거의 이제 막 빠진 거죠. 예, 지금 현재 기준금리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번에 또 동결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급하게 올라갔다가 11월 달에 정점 찍고 이제 코픽스 금리가 쭉 지금 떨어지고 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니까 뭐 0.03%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네. 사실상 예. 이 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예.
예. 이건 오히려 그 변동 폭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변동폭이 줄었으니까는 이제는 네. 계속 요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이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과는 뗄 수 없는 사이죠.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금리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개마고원식으로 되지 않을까. 개마고원이요? 예, 이게 네. 어떤 거냐면요. 네.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안 좀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앤다운 좀 있다가 이렇게 좀 갈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럼 네. 지금 3.5%대를 유지를 예, 계속한다. 그래서 3%대 유지하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좀 떨어지겠죠.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되면요. 예, 그렇죠. 예, 네. 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집 사시는 분들은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평균치에 맞춰져 있다 보고 그쵸. 자금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의 뭐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 예전처럼 뭐 급작스럽게 오를 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금리는 뭐 다 뭐 정점을 찍었다라고 아시니까 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